밤새 잘 지내실 수는 없었겠죠. 안녕은 못합니다. 네, 안녕을 못한 마음에 뭐랄까 괜히 잔치상을 받았는데 숟가락 들으려고 하니 밥상을 엎어버린 듯한 느낌 또는 내가 아껴 먹으려고 남겨놓은 생선 가운데 토막을 야, 너 왜 안 먹냐? 그러고 누가 싹 집어먹은 느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상실감이 크신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제일 앞서서 하는 방송이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앞에는 적인데 유공뿐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우리가 입장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파악 내지는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원인 분석이라든지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송 작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 많은 정보와 소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송 작가 TV 또는 송 작가의 소견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시기 전에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치 고관여층으로 살면서 참 많은 일들 겪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일 하나 터질 때마다 미친 듯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그거 우리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이 어제 우리가 사실 속보 나왔을 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아니 상황을 다 일단 들어보고 또는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는 그럼요. 입을 꾹 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우리 죽을 때까지 정치 고관여층으로 살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또 펼쳐질지 우리 다 알잖아요. 조금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좀 진짜 내가 제대로 진실을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반응을 좀 하는 네. 그런 성숙한 자세를 저희 스스로 좀 가지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를 들어 뭐 동의 내지는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쌤 네. 말이 듣기 싫어요. 난 거기 그럼. 동의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들으시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송 작가가 어렵게 알아온 정말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신선한 정보와 분석과 그리고 추론에 대해서 듣기 싫다. 아유 나는 다 싫어. 난 민주당 탈당할 거야. 조국당으로 옮길 거야. 라고 댓글 쓰시고 그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이 방송 아예 듣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야 지금 내 송 작가가 말만 하면 나 그 댓글 써야지. 나 민주당은 탈당한다고 써야지. 나 권리당은 탈당하고 조국당 간다고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아예 쓰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듣지 마세요. 제가 네. 벌써 이미 탈당과 내각제는 다 채팅을 못 쓰겠기 때문에. 하지 마. 송 작가 TV는 귀신같이 갈라치기가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방을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전제해야 할 것은 저희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그 궁극적인 과정을 가기 위한 지금 이 단계에 뭐 다소 삐걱거림이나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앞으로 펼쳐져 나갈 개혁과 변화에 대한 그 기대의 가능성을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가 안 뽑혔다고 나 이제 민주당 지지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우리 방송을 들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끝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변화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어떤 오해가 생길지 뻔히 걱정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뭐라고 아니, 그렇게 나오잖아. 쓰게 돼 있어. 쓸 사람은 쓰게 돼 있어. 야, 송작가 TV는 반 이재명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얘기했는데. 예, 아무튼 그 전제로 해갖고 일단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판에 찍힌 듯이 국민을 배신했네, 22대 시작 전부터 무너졌네, 민주당은 도로 21대랑 똑같아졌네, 이런 류의 얘기들만 하고 있는 방송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그거는 기존 네. 언론들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기존 언론이 내세운 거를 분석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읊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푸시님이 소용없대. 우리가 이런 얘기 막 해도.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 알지만 일단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왜? 시끄럽게 할 거면 듣지 말라고. 자, 일단 팩트 정리부터 해볼게요. 기사를 먼저 보시죠. 네,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제 투표 결과를 정리해 드릴게요.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여했고요. 우원식 의원은 89표, 추미애 당선인은 80표를 얻으면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오보가 아니라 대충 뭐가 떴냐면 97대 70이다. 25표 차이로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채널A가 네. 단독으로 보도했었죠. 마치 정론이고 채널A 지들이 뭘 한다고. 정론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와 관련해서 온갖 거짓 뉴스와 이간책들이 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이 원한 게 추미애를 국회의장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의 목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저쪽 언론들과 이런 거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망했어, 니들도 별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꺼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국민들 또는 당원들 모두가 70%, 90% 이상의 추미애를 요구하는데 왜 추미애가 안 됐느냐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렇죠. 다들 네, 그 얘기를 딱 하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추미애가 아니에요. 우원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된다고 치면 왜 추미애가 안 됐고 우원식은 추미애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왜? 이미 죽은 자식을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우원식이 자진 사퇴해라 등등 민주당에다가 게시판에 글을 써갖고 이제 저기 해야 된다. 이거를 원천 무효를 시켜야 된다. 그런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윤석열부터 원천 무효했겠지. 최소한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인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그쪽에 방점을 두는 거는 일단 백해무익하고 실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분노와 분열만 더 일으키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가 안 돼서 우리가 화난 이유는 뭐냐면 추미애가 있으면 시원시원하고 강렬하고 빨리. 강력하게 뭐를 해갖고 그냥 탄핵도 바로바로 시켜버리고 그럴 것 같다라는 우리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단 말이야. 일은 해봐야 아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준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추미애가 내가 의장으로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추미애가 당대표도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지대로 탈당을 해서 나가요. 그냥 없는 사람이 돼. 그래서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력을 발휘해갖고 야 내가 이거 찍어줄 테니까 이 법안 해갖고 올라와. 이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위치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국회의장은 당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협의 보고 표결해갖고 입법화시키는 중재를 하는 사람인 거지, 추미애가 됐다 그래서 탄핵안이 뭐 개혁법안이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최소한 현실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추미애가 안 됐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자, 추미애가, 당내 계파가 없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워낙에 추미애 말고는 다른 대안 내지는 지지자들의 어떤 그 포션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 컸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추미애는 되겠지. 우원식이랑 둘이 하면 그래도 추미애가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언론과 전망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가 이겼다고 오보를 낸 방송사도 있고요. 우원식 본인도 발표가 있고 나서, 이게 9표 차에 박빙의 발표가 있고 나서 본인이 이 승리에 대한 효감 그 발표문을 준비를 못 해갖고 즉석으로 연설을 해야 될 정도였으니까 당사자 자체도 본인의 승리를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변이었던 거는 맞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왜 이긴 우원식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할 만큼 이런 경우가 생겼냐는 거지. 한 명 한 명씩 인물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추미애라는 인물. 일단 추미애 후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정치질을 안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육선인 거 알아. 최고참인 거 알고 어떻게 보더라도 추대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 건 압니다만 애초부터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통한 방식으로 가기로 했고 또 단일화를 거쳐서 일부 이제 의원들하고 단일화를 거쳐갖고 이게 우원식하고 둘로 남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긴 계파는 없지만 계파의 수장이라든지 뭐 초선의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최소한 출마를 했으니까 표를 나눠줄 사람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역할들을 조금은 했었어야 돼요. 근데 당 내부에 알려진 걸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마치 당연히 내가 될 거고 당연히 나를 뽑아야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지지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지만 정치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한테까지 이러한 절차를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강성일변도의 본인의 어떤 그 입장문에 대한 얘기를 그것만 계속했던 것 자체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한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추대도 아니지만 그냥 알아서 뽑으라는 거야 뭐야 라고 하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마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갖고 이러한 계파들을 찾아다니면서 논인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안 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게 후보자로서 뭔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표의 숫자 분석, 득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16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무효표 없이 전부 다 투표에 참여를 했고 89대 80이라는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갈렸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 추미애를 찍었을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죠. 일부가 초선 의원이 배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초선 의원들 위주로 추미애한테 표를 줬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몇 명입니까? 60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민주당 안에 이번에 진짜 생짜 초짜 의원은 60명이고 사실은 110명이 넘는 거죠. 110명 이상이 말하자면 재선 이상의 기존 의원인 겁니다. 그러면 초선 의원이 100% 찍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20표 이상을 기존에 있는 의원들도 보태준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그럼 110명이 넘는 대선 의원들 중에 어떻게 이렇게 추미애한테서 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추미애 후보의 활동이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했던 점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요구했으니까 추미애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당원들이 기대치를 갖고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추미애는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정치 현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추미애는 우리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추미애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정치 선배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접촉 내지는 관계를 맺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선 60명은 빼놓자고 이 사람들은 추미애를 모르니까 국민의 의견대로 지지자들의 의견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110명은 아니란 말이야, 생각이. 왜? 추미애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추미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라고 그거를 생각하고 제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룹들은 꽤 많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투표는 우원식이 좋아서 찍은 투표가 아닙니다. 추미애가 싫어서 찍은 거예요. 의원들 당선자들이. 그렇죠. 그 의원들 당선자들이 우원식이 너무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추미애가 너무 싫어서 우원식한테 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추미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의원들한테 갖고 있었던 비토의 원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던 사람들의 안 했던 부분 안에서의 부족을 사실상 추미애 후보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추미애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우원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우원식,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로, 국민 지지율로 따지면 4위였어요. 4위였는데, 이 3위가 단일화를 통해서 추미애한테 가서 이제 단일화를 이뤄냈으니까, 양보를 이뤄냈으니까, 압도적으로, 뭐 전원 찬성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원식이 의회 선전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우연히, 이 투표권을 가진 170명의 그 의원들이 우연히, 내가 추미애 안 찍어도, 나는 추미애 안 찍어도 대세에 상관없었지 하는 사람이 90명 가까이 나와갖고 이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를 반대해서 우원식을 밀고 활동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추미애는 명심인데 왜 안 됐냐. 이재명이 추미애를 좋아한다고 또는 좋아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안 된 거 보면 지금 반면 기조가 생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원식과 추미애의 단독으로의 1대1 구도를 만드는데 영향력을 미친 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장성호라든지 그다음에 조정식을 뭐 단일화가 됐든 출마 포기를 통해서든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든 이 작업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통해 갖고 조정식과 장성호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장성호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재명이랑 친하니까 국회의장을 할 거야. 이것만 내세운 거고 조정식은 나는 이재명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요거밖에 안 내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패착은 그건 거죠. 너무 친명이다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표결에 나섰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이 돼버린다고 하면 외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네. 심지어 의원들까지 줄 세워가지고 국회의장까지 자기 사람을 만들었네라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이 너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두 사람을 눌러앉힌 거예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한 건 맞아. 그러면 이 역할을 한 이유가 추미애를 밀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재명 때문에 선택한 게가 아니라 내가 당선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내 선택으로 의장을 뽑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 사람을 꺾어서 눌러앉힌 거예요. 그리고 우원식과 추미애의 당당한 대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한테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가 되더라도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라고 둘 다 똑같이 지원에 대한 멘트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원식을 누가 밀었겠냐는 거지. 사실상 모든 계파가 우원식을 밀었어요. 즉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민평년 조직 안에서, 왜냐면 민평년 수장이기도 하니까 민평년, 친문, 586 모든 조직, 그리고 샤이 반면까지도 모든 게 사실상의 조직력이 남아 있다고 생겨 있는 계파들은 전부 다 우원식을 밀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을 사람, 뭐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조직은 민평년이에요. 그리고 그 민평년의 수장은 이해찬 전 총리입니다. 즉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한 민평년계의 기존 의원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김성환과 우상호를 비롯한 이 연세대 동문들, 이쪽 연세대 동문으로 이어진 중진 의원들의 집중적인 어떤 노비, 그리고 거기에 586 의원들 포함이지만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설득을 했던 우원식의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 사실상에 불가능해 보이던 역전의 기조를 만들어냈죠. 이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이해찬 전 총리가 밀었던 민평년의 활동이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그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없습니다. 민평년이 활동했다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뭐 자기 수장이 나가서 국회의장을 한다고 했는데 민평년이 나가지 마 그랬을 리는 없을 건데 왜 여기서 이해찬 전 총리가 자꾸 부각이 되냐면 이해찬 전 총리의 과거의 발언과 정치적 소신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이해찬 총리가 다시 정치 복귀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타나기 전이죠. 윤석열 정권 이전에 2017년에 그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 이후에 이해찬 그 당시 전 총리도 정치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차기 대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은 유공이지만 그때는 김어준이 진행하던 뭐였죠? 수홍경. 응?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에 나와서 그때 이제 차기 대권 후보들을 놓고 쭉 이렇게 같이 토론을 했었던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물어봤죠.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대권 수료가 될 것 같냐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박원순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괜찮다고. 다 우리 민주주의 김경수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김어준 총수가 딱 한 사람, 하면 안 될 사람 한 사람만 짚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추미애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추미애는 정치하면 안 될 인물,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될 인물로 이거를 그때부터 이미 지정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추미애가 사실 법무부 장관 되기도 전이고 그냥 전 당대표 역할도 아직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해찬 전 총리는 추미애에 대한 비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을 사람은
사실상 공동 선대위원장이자 이번 이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이해찬 전 총리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미애의 실패 원인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자신이 너무 대세론을 믿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반면에 우원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거에 임했고, 이러한 호소들이, 그러한 조직력들이 먹혔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냐? 이거였죠. 지금부터 얘기는. 추미애하고 우원식 중에 국민은 추미애를 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원식을 선택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선까지 비판받아야 될 거냐는 부분인 거예요. 우원식에 대한 인물평을 할 때요. 우원식을 결코 뭐 수박으로나 또는 뭐 김진표나 박병석 이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의장 후보가 4명이 있었잖아요. 이 4명의 후보 중에서 이 정성호와 조정식을 뺀다고 치면 사실 이분들은 빠졌어야 돼. 왜냐면 나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협치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정치 비전이 뭐냐고 하면 나는 이재명이랑 친해였잖아. 이런 사람은 차라리 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이라고 하는 인물평에 대해서 우원식이 안 될 거라는 전제로 놨을 때 우원식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는 뭐 지금 중립을 말하지 않느냐, 옛날에 수박들하고 같이 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원식은요, 그냥 수박밭에 앉아있던 오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박은 전혀 아니었어. 그들하고 어울린 적도 없고 그들과 한 뿌리를 이루어 본 적도 없지만 수박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거의 사실상 중진 이상들은 다 수박인 거잖아. 이번에 떨어낸 소선 의원들로 보면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탐사에서 조사 그 수박 당도에서도 그 0입니다, 0. 그렇죠. 수박 당도. 그래서 우원식 앞으로 국회의장이 그동안 수박들이 이게 김진표나 박병석이 해왔던 것처럼 개판 놓고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을 배신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정 활동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미애는 투사로만 기억하잖아.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진짜 의원으로서 개인적 역량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을지로위원회. 예. 그 많은 분들이 을지로위원회가 뭐 을지로 지역에 모인 의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을을 위한 길을 내겠다 그래서 을지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슨 남양유업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뭐 제가 국민TV 있을 때부터 을지로위원회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진짜 다들 입을 모아서 을지로위원회 일 진짜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를 끌어오고 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 가장 밀접하게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출신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일종의 공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매우 드뭅니다.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감을 갖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매우 드문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은 노원구에서 많이 뵀던 본인 저를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또 노원구인가요? 어떤 정치 성지 노원구 안에서도 많이 뵙고 열심히 활동하는 걸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가는 게 체육대회나 산악회나 이런 데 MC 보러 갔잖아.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은 우원식 의원, 김성한 구청장 그리고 이준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영진이나 이런 애들은 본 적이 없어. 거기서 안철수나 이런 애들은 잘 안 와. 근데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1년 반 동안은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러니까 핵폐수 방류 방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원이 거기 대책위원장이에요. 처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생겨났을 때 아무도 중진 의원 중에 이걸 맡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우원식 의원이 이걸 맡아줬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뭐 하고 거기 의원들 나가서 뭐 전국
걸어서 왔던 우리 김용민 의원만 기억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던 최고의 그 당시에 책임자 우원식 의원이었어요. 송 작가가 그 개똥 철학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정 활동 부분이나 수박 당도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추미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될 소지는 없다는 거지. 아니, 뭐 우원식 의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림이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시각을 지적을 하는 아니, 거예요. 여기 늘 송작가 TV는 송 작가님이 멘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송 작가 TV잖아요. 응. 근데 왜 오늘따라 유독 송 작가 말 더럽게 맞네라는 얘기가 있죠? 왜 오늘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가 작정하고 얘기했잖아. 내 얘기 한다고. 아니, 그리고 딴 데서 못 듣는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아니, 송 작가 TV는 원래 송 작가님이 멘트의 80%를 하시는 그 방송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자꾸 민의가 무시됐다 뭐 그러는데 민의하고 국회의장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장 뽑아갖고 민주당만 데리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말하지 말래, 입다들해. 국진당도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절반의 성공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저께 국진 패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편에 막 나와가지고 드디어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야. 니들도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 좀 보여봐라. 그거지. 지금 누구나 지네들은 추미애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우연식이 된 건 너무 잘된 일이에요. 막 그러면서 역시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네요. 민주당은 아직 민주당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우리 욕했네? 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추미애 국회의장이 어떤 뭐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사안을 놓고 부딪혀가지고 우리 쪽에 유리한 어떤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준 직권상정을 해주고 표결을 몰아붙이면서 이걸 강행해갖고 끌고 나갔다 손 치자고. 그래도 저쪽은 아직 거부권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거봐 민주당이 독식하니까 이렇게 개판치지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 버릴 수 있는 일종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저쪽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야. 왜? 어차피 지들은 우리가 국회의장 누가 뽑든지 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수당이고 우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추미애가 됐으면 저봐 민주당은 협치를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데 우원식이 됐어. 우원식은 중립을 지키면서 난 사회자 역할만 할 게 아니다. 하지만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 물론 박병석도 했고 김진표도 했기 때문에 똑같을 거 아니야? 다를 거예요. 똑같으면 가만 안 있지. 그치. 그거지. 그때와 다른 건 뭐냐. 지금은 당원들이 바로 대놓고 그 국회의장을 흔들 정도의 역량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는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협회장 전문가가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 가장 쉽게 말아먹는 방법이 뭐야? 대표팀 운영하는 거나 감독을 지 맘대로 뽑아가지고 그 지랄 하는 거잖아. 근데 얘 또 사선 나온대.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건 축구협회에 있는 애들이 지들끼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에이씨 또 정명구가 되고 또 뭐 황선홍이나 홍범보가 국가대표팀 되고 이 꼴로 돌아가면 나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 안 봐. 그럼 앞으로 나 일본이랑 축구하면 일본 응원할 거야.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미친 소리가 있어. 아니잖아. 우리한테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국가대표 사람들이 있고. 잠깐만요. 아니 축구협회장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대한민국 축구 응원 안 할 거야라는 매국노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국회의장을 추미애가 아닌 사람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민주당 안 할 거야. 나 국진당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애초부터 민주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원내대표부터 박찬대로 약간 추대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국회의장은 추천 안 했어? 근데 국회의장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추미애였고 추미애가 좀 더 개혁 입법 같은 거를 좀 더
잘할 것 같고 유한 이미지가 아니니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원했는데 그냥 강성과 투사를 원한 거야. 그래야만 뭔가 잘 되고 빨리 되고 확실하게 되고 강력하게 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끼리 정치할 때 얘기고 국진당이라고 하는 아무튼 남아있는 여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미애는 거부권이 있거나 말거나 몰아붙여서 강성 1번도로 가겠지만 그래서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추미애가 오면 아예 그냥 거부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입법까지 해갖고 입법 독재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우원식은 그렇게는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우원식 국회의장의 포부는 뭐냐면 8명만 꼬시겠다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이게 진행이 아니라 사회를 보고 뭐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름 공정성을 취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하겠다는 거야. 애초부터 그거를 잘하던 사람이 우원식이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탄핵 전국으로 문재인 정부가 생기고 나서 우원식 대표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여소야대였고, 여대 야소였고, 엄청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생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공시켰어요. 물론, 드루킹하고 바꾸었다. 뭐 이런 비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얻고자 하는 걸 위해서 어차피 협상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우원식 의원의 조정 능력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평가를 받았고 기대를 받았던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추미애가 아니면 민주당은 망했어라는 논리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그걸로 갖고 민주당 탈당하자. 조국당으로 갈아타자. 오케이 그게 알겠는데 지지자들은 아니 우리 민심을 왜 안 알아주냐 이거지. 그거죠. 그렇죠. 그게 뭐 우원식이든 뭐 상관없어. 사실은 그 누구든 상관이 없어. 추미애가 안 된 거에 그럼.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을 원했는데 왜 의원들은 이거를 다 무시하고 추미애를 뽑았지? 따라서 앞으로 우원식의 과제는 더 커진 거예요. 이분 지금 그 시작부터 이 정도의 푸시를 받을 정도면 제대로 못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추미애는 있잖아요. 하다가 잘 안 돼. 그래도 야 추미애는 의지가 있는데 국짐하고 민주당이 추미애를 못 받쳐주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추미애는 이미 탑에다 올려놓고 기대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못하게 되더라도 실패했다 소리를 안 들어요. 실패한 게 외부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원식은 추미애를 밀어내고 올려놓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야?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 생명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추미애가 22대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다. 그렇지? 그거고 그래서 그거 정치일도 못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초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수가 적지만 그래도 민심을 업어서 한 20표 정도 더 해가지고 80표가 나왔고 나머지 추미애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추미애 그 당선인이 지금 국회에서 멀어져 있었잖아요. 의원 아니었고 장관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었고 21대 때 국회에 없었고요. 그전에도 없었고 추미애는 또 나가 있었고 근데 우원식 의원은 계속 의원을 하면서 뭐 을지로위원회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되게 유하면서 사람들 잘 챙겼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렇죠. 돼서 이렇게 이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 그냥 네. 저희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고 실드 치지 마라 송 작가 착각하지 마라. 그 말 지금은 나가시라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실드 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우원식 의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그럼. 없고요. 저희는 오로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라다운 나라 저희 만들고 싶은 마음 강렬하다는 거 그게 저희는 오로지 목표고요. 여러분과 목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발 하면서 막 욕만 하면 우리 송 작가님은 원래 그런 방송 아니에요. 저희 송 작가님은
그런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떤 희망을 꿈꾸고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좋게 만들 것인가를 우린 늘 고민하는 방송이잖아. 사실 이러한 복잡다단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오늘부터 이루어진 저기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차린 잔치상인데 잔치상의 주 메뉴가 떡갈비에서 갈비찜으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저 밥은 못 먹는 밥이야. 저 잔치는 망한 잔치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추미애 추미애가 지금 이미지를 얻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까지 따져놓고 보자고. 추미애 민주당에 입당할지 안 할지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까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게 본인의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잘랐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까고 민주당 까고 사실상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말하는 거 저분이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구나 하던 사람이었어. 우리가 엄청나게 깠지. 우리도 그래서 그때는 추미애를 깠어요. 겁내 같지? 겁내 깠지. 그리고 추미애 관련된 지금 뭐 의혹과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썰 이거 꺼내면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음모론이 있어요, 배경에. 근데 우린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실 다른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우리는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나름 난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려와. 넌 좀 티났어, 살짝. 아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너무 하나로 모아지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다 들려왔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 생각은 안 너무 했는데 오래 했어. 너무 오래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잔치상을 우리끼리 차렸고 우리끼리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갈비를 기대했는데 갈비찜이 나왔다 그래갖고 송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치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밥상을 딴 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외부나 언론들은 이렇게 해서 망했다, 민주당이 망했다, 이재명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재명 체제가 망했다. 이런 건 쟤들이 바라는 거고요. 거기에 보완해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축구협회장 선거랑 같은 거라니까. 애초에 그 선택은, 축구 전문가 축구협회 안에 있는 나름의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초선 의원들은 생각 없이 60명이 전부 다 추미애를 던질 수 있었지만 그 60표를 받아놓고도 30명 이상, 그러니까 기존의 110명 중에 30명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만큼 정치력을 발휘 못한 추미애에게 진짜 앞으로 국회의장을 맡겼을 때 민주당이나 국진당이나 이 모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잘 돌아갈 수 있는 원활한 국회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 반대 경우에 있어의 위험성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났잖아. 떡갈비 안 나왔어. 갈비찜 나와서 그냥 갈비찜 먹어야 돼. 근데 싫어요! 떡갈비 내놔! 그래서 떡갈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패상을 걷어차고 나는 밥 안 먹는다고? 그래 먹지 마. 그럼 나는 먹을 거야. 그래도. 그리고, 너무하시네. 송 작가님 보고 정치 감각 너무 없다고 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치판 평론 방송을 몇 년을 하셨고 좋다고 들으셨을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내용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은 말씀 안 하고 듣고 계시. 지금 몇 분이나 동접자 있는 거야? 분이 깹니다. 1396명이요. 그러니까 싫은 분들은 나갔어 이미. 근데 뭐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당이나 뭐 다른 뭐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의원들을 더 압박해야 돼. 그럼. 그렇지. 그리고 우원식 앞에 국회의장한테도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너 추미애 대신 뽑혀가려고 이거밖에 못해라는 압박을 그렇지. 줘야 돼요. 그렇죠. 더 무서워졌지. 사실은 그렇죠. 거기가 진짜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지금 국짐에서도 그나마 추미애보다 우원식이 낫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약간 자기가 말해놓고 뭐 직권상정도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해놓고 나중에 주워 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미애보다 더 해버리면 국짐에서는 할 말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보다 민주당보다 먼저 더 앞서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한 국회의장이 낫겠어요? 아니면 민주당의 의견과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같이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루려고 하는 거를 협업하고 같이 동조해갖고 하려고 하는 국회의장이 낫겠어요? 저는 상징성은 추미애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관리형으로서 실무형으로서의 국회의장의 역할은 나는 우원식이 훨씬 잘한다고 봐요. 조정식, 장성호는 애초에 아니었어. 선택의 기준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우원식이면 차선 이상의 선택은 해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만약 이재명 대표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정성호나 조정식이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던, 오히려 이걸 조율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다는, 뭐, 이재명이 다 꾸몄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재명이 아닙니다. 엄밀히 주동자를 찾자면 저는 이해찬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낸 거는 장내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추미애 의장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의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21대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수박 아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의원이 제가 1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우리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추미애 후보한테 표를 던진 사람이 80명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우리가 당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밀어 넣었고, 당선시켰고, 그게 저는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21대 국회였으면 추미애가 국회의장 한다고 나섰다고 한들 80표를 못 얻어요. 80표 아니라 후보에도 못 올라가요. 당원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80표라는 걸 끌어왔잖아. 그리고 그 국힘에서도 지금 약간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 추미애 국회의장이 됐으면 야 이재명 사당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격할 수 있어. 국회의장이 말이야 중립도 안 지키고 말이야 민주당에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말도 못 하게 됐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역시 민주당은 민주적인 정당이었어. 민주적 절차가 살아있는 정당이었어. 명심에 반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딱 뒤를 보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지들 뒤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축소될 거다? 뭐 이재명의 영향력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그냥 대여 투쟁을 하는 민주당의 대표로만 둬서는 안 돼요. 이제 길면 3년이고 짧으면 그보다 딱 가까운 시일 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의 수반이 되고 그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차기의 리더로서의 이재명의 위상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요. 민주당도 잘해야 되겠지만 차기 대권 후보,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 이재명의 그림자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훨씬 크고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요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잘 뽑아야 돼요. 그럼요. 이게 저는 어제 딱 들었던 생각은 이재명 대표가 더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당원들을 달랠 거는 당대표 그렇지. 선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하기 싫다고 한다면 엄청 개혁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당대표는 또, 당원들이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이제 120명 가까운, 110명 가까운 재선 3선 의원들끼리 모여서 막 서로 짬짬해서, 야, 이거 도저히 그래도 추미애는 아니지 않아? 아,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다 원하는데, 그 투표할 때 고려해갖고 해보자고라고 했지만, 당사자들도 사실은 역전해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거의 거예요. 없었어. 오죽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원식 후보는 당선 소감문을 준비를 안 했다니까, 실제로. 근데도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몰려서 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싸잡아서 욕먹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무서워. 막 당 지지자들이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야, 누구 찍었는지 기명으로 까. 누가 안 찍었어. 막 이러고 까고 있어.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당 3역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가 뭐예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갖고 우리는 절대 수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차기 정권도 만들고 이 정권도 바로 잡을 겁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지난번 77% 이상으로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이재명 용태론이나 불가론 내지는 반대 세력 없이 더더욱 이재명 대표 1인 체제의 당대표 말하자면 추대 내지는 당대표 단독 입후보 선거가 더 유력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건 아니지 않네 하는 순간 너 추미애 반대표 던진 놈이지. 이 얘기 나오는 거야. 아니면 적어도 엄청 개혁적인 사람이 나오든가, 진짜 저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 안 나온다면 그렇게 되던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미애이기 때문에 우리 협조 못해. 이 얘기 할 수 없게끔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22대에 당하느니 21대에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 버리자 월말에. 요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떠나는 참이고, 야, 민주당은 저렇게도 하는데, 우리 당은 이거 뭐 하는 게 없이, 그 알량한 건의, 성렬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화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그 변곡점의 계기에서 우리가 그랬다면이 늘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때 달라졌다면 의미 없는 일이긴 한데 요 고비가 앞으로 우리 그 민주당과 이번에 새로운 22대 국회의 개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매우 유리한 쪽으로 작용한 변곡점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22대가 잘해야죠. 근데 만약에 우원식 의원이 못한다, 그럼 당원들이 죽는 거야, 이씨. 더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후반기에 추미애로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22대가 지금 이 모든 공동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우원식뿐만 아니라 22대에 임하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바짝 워밍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안 할 걸. 저기 추미애 뽑아놓고 슬렁슬렁 갈 거. 벌써 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 있을걸? 그럴 줄 너무 실드치네. 어제 연락 받으셨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린 왕따예요. 아무도 연락 안 왔고요. 어디다 묻어볼 데도 없었어. 우리 전화 줘요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서은숙 최고랑 왜 친하게 서은숙 최고만 세워 전화 받는데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슬프잖아, 이제. 왜 슬퍼? 언니. 우린 서은숙 최고만 있으면 돼. 그것도 안 받아주고, 예. 나중에는. 다이렉트로 다른들 의원 있는 데서는 안 받고, 안 받고. 혼자 계실 때만 받아요. 진짜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긴 시간 들여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얘기했어.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시간 했네, 거의. 네. 요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듣기 싫다고 나간 분도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시각으로라도 정치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당의 가능성 또는 지금 있는 사태에 대한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게 있고 그냥 다 민주당 망했어 이재명 틀렸어 뭐 요런 쪽으로만 몰입돼 있는 심지어 우리 진보 진영 안에도 없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움받을 각오라고 송작가 TV에서 요런 내용들로 여러분을 한번 화병을 좀 진정시켜 드려봤습니다. 근데 진짜 송작가 TV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얘들은
댓글에서 난리가 나면 그 댓글대로 따라줄 법도 한데 끝까지 지들 얘기하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차곡차곡 구독자들이 쌓인 케이스예요, 저희는. 난 그래서 너무 서운해. 어저께 추미애 낙선만 아니었으면 이재용 작업당했다가 사실은 대단히 큰 이슈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회수가 없어. 조회수가 없어, 이씨.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송작가 TV는 그렇게 누구 눈치 봐가지고 누구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방송도 아니고요. 그게 누가 왜냐면 됐든 우린 간에. 여러분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옳다,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옳다 싶으면 저희도 여러분이랑 마음 똑같아요. 그냥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기 답답하죠.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어제는 네. 진짜 멘붕은 제가 왔다니까. 무슨 정신 말을 방송인지 못했죠. 모르겠어요.